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2007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후 세계경제를 다시 정상화의 과정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2008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이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3번의 상승 시도가 발생하였다. 2009년 3월 이후 발생한 유동성 장세와 2016년 2월 이후 발생한 상승 시도 그리고 2020년 3월 이후 발생한 유동성 장세 이 3번의 상승 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2009년 3월과 2020년 3월에 발생한 유동성 장세의 경우 당시 대공황이나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가는 막아내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이후 발생한 상승 시도는 5년간 신흥시장의 위기설이 해소되면서 이 과정에 세계 중요 시장들이 일제히 상승세에 가담하면서 차분한 모습으로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2016년 2월에 발생한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1단계 상승 과정은 23개월이 지난 2018년 1월에 완성하였다는 점은 이전에 글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 큰 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행보도 2016년 2월 이후와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2009년 3월과 2020년 3월에 발생한 유동성 장세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6년 2월 이후 출발한 세계 주식시장은 2018년 1월에는 중요 시장들 대부분이 시장 흐름의 대단히 중요한 고점을 큰 폭으로 넘어서면서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 세계 중요 시장들이 2018년 1월에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상승 시도가 나타나면 세계 주식시장은 큰 장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고 큰 장을 완성할 경우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었다. 작년 10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큰 장도 완성하는 모습을 갖출 경우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2월 이런 목적을 갖고서 출발한 상승 시도는 2018년 1월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 과정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 전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중도에 좌절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18년 1월 준비 과정을 완성하고 숨고르기 조정 국면에 놓여있던 시기인 2018년 2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5년 만에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가담하여 모든 준비를 완벽히 갖춘 2018년 2월 그 시점에 인위적인 상승 흐름을 만든 주체인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발생시켜 흐름을 중도에 좌절시켰느냐 하는 점이다. 아주 중요한 시기 단 한 번의 상승 시도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계 경제를 다시 정상화의 과정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기 스톱을 외쳤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이후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갔을 경우 세계 중요 시장들 대부분이 본격 상승 과정으로 나아갔고 이 점은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단 한 번의 큰 장으로 침체 국면에 놓인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려면 중요 국가들에게서 130% 전후에 달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시기 중국의 상해종합지수에서 130% 전후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할 경우 상해종합지수는 6,000포인트를 넘어섰을 것이고 중국 시장은 여타 시장에 비하여 탄력성이 큰 관계로 7,000포인트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높았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이런 상승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자본시장은 2014년 후구퉁과 2016년 선구퉁을 개방하였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5%를 넘지 않은 상태고 이런 수준의 개방 상태에서 상해종합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미중 전쟁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자본시장의 개방에 극히 폐쇄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 시장이 자본시장을 추가로 큰 폭 개방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무역전쟁은 자본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0월 상해 종합지수가 6,000포인트, 나스닥 시장이 2,700포인트에 머물고 있을 적에도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1월 나스닥 시장은 7,500포인트였고 상해 종합지수는 3,500포인트였다. 2007년 10월 기준으로 나스닥 시장 2주를 갖고 상해 종합지수 1주를 살 수 있었는데 2018년에는 나스닥 시장 1주로 상해 종합지수 2주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중국 입장에서는 2007년 10월에도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2018년 1월의 상황에서는 더욱 개방을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2018년 2월의 상황에서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자본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자본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을 시켜놓고 난 후 다시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2019년 5월 초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합의안에 사인만 하면 타결될 수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난 후 5년 6개월이 지났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암담한 상황이다. 현재 나스닥 시장은 13,500포인트에 머물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는 위치에 놓여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 시장 1주로 상해 종합지수 4주를 넘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2018년 1월에 비하여 중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난 다음 미국은 냉철한 모습으로 중국의 성장 동력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월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당시는 중국 경제에 도움 없이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도와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거대 시장이 형성되므로 중국 경제에 도움 없이도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세계 경제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은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5월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 세계 중요 시장에서 가장 탄력이 큰 상해 종합지수는 상방 하방 모두 경직이 강한 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좀처럼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 않은 모습이다. 세계 주식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할 적에도 상해 종합지수는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작년 1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고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 과정이 발생할 적에도 강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2020년 3월 이후와 같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적에도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 국가들 가운데 탄력성이 큰 상해 종합지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해 종합지수의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할 적마다 대규모 자금이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시장은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지 않는 한 시장 스스로의 힘으로 100%를 넘어서는 큰 장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수급상의 불균형은 2014년 후구퉁으로 자본시장을 일부 개방하여 일시적으로 수급상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당시 상해 종합지수는 150%에 달하는 유동성 장세가 발생한 바 있다. 2019년 5월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상해 종합지수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국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행보인 것이다. 다만 2018년 2월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터져 나올 적만 하여도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폭을 20% 수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종결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5년이 흘렀고 이 과정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아주 험난한 고비를 넘어선 바 있고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인도와 동남아 등의 새로운 거대한 시장도 출현되고 있다. 또한 5년간 지속된 미국 측의 압박으로 중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보다 큰 양보가 필요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에 준하는 수준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상해 종합지수는 최근 5년간 강하게 버텨내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어질 경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와 중국은 1997년 우리 경제가 겪었던 실제 위기로 나아갈 수도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부동산 문제도 이 중에 하나지만 미국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보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십 년간의 고도 성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문제가 어느 시기에는 중국 당국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97년 우리 시장과 같이 중국도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 경제가 중국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므로 세계경제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작년 이후 보여준 미 연준의 감당하기 힘들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국가들이 중국과 같이 무너질 수 있다. 다행스럽게 중국은 강력한 통제국가이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강력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어 97년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 우리 경제와 달리 쉽게 무너지지 않고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버텨낼 수 있는 동안 미국과 협상으로 미국의 제재를 풀어야만 하고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폭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중국을 위기로 몰아가기보다는 우선은 세계 주식시장에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므로 세계 경제를 정상화의 과정으로 되돌려 놓는 데 진력할 것이다. 세계 경제를 정상화의 과정으로 되돌려 놓게 되면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버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세계 주식시장에 새로운 큰 장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상해종합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보여준 행보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상승폭에 그치면서 상승세에 가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2014년 당시와 같이 상해종합지수에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겠지만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 다시 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하락세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중국이 현재의 어려움을 제대로 벗어나려면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현재 받고 있는 제재를 모두 풀어야만 하고 이를 풀어내지 못할 경우 결국 1997년 우리 경제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 점은 시간을 두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중국은 미국의 안달이 걸기에 제대로 걸린 것이다. 참고로 주식시장의 흐름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시장 흐름에서는 중국의 금융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는 신호가 나타난 것이 된다. 상해종합지수가 1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경우 중국은 이미 금융위기로 진입한 신호를 주식시장에 흐름이 보낸 것이 되고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상해종합지수는 700포인트 전후까지 밀려나서야 하락세를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5월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 상해종합지수 3000포인트를 강하게 지켜내려는 것은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나서기 위함일 것이다. 상해종합지수가 2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경우 중국의 금융당국은 독단적으로 자본시장의 일부 추가 개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2014년과 같은 유동성 장세의 발생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풀지 못할 경우 결국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위기로 나아간다고 보고 있지만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여 당장에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실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강력한 통제국가이고 위기를 오랫동안 막아낼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내용들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사안이므로 단순히 투자에 참조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